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요즘 미국 주식이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어제 나스닥은 장중 한때 무려 마이너스 4.9%까지 떨어졌다가 상승 반전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건 시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직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계속되는 확산과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는 패닉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나스닥이 장중 무려 5% 가까이까지 하락했던 것입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4억 달러에 가까운 주식을 패대기 쳤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1년간 같은 시간대의 평균 매도량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인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축소는 일반적인 시장 하락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나스닥이 한때 5% 가까이 하락하다 상승 반전한 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지나친 과매도 상태가 불러온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강한 밑꼬리를 동반한 반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만일 수요일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발언 정도로 끝이 나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등의 호재가 나올 시에는 일시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몰려있고, 이들의 실적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다시 되돌려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FOMC의 결과, 러시아의 행보, 코로나의 전파 속도,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건 모두 하나하나 예상이 불가능한 변수들이죠.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면서 시장의 약세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좋아하는 결과들이 차례차례 나오면서 극적인 상승 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버티다 팔아버렸더니 내가 팔았던 그 순간이 바닥의 끝이었던 경험을 예전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움직임에 따라 감정적으로 주식을 파는 거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반면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동이죠. 늘 말씀드렸듯 100주를 살 돈이 있으면 100거래일로 나눠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다면 FOMC 전날에도 사고 다음 날에도 사면서 그냥 적립식으로 사 모으면 됩니다. 약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서 바닥을 찍고 갑자기 튀어오를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란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을 이겨먹을 정도의 뛰어난 기술적 분석 능력을 가진 트레이더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얘기고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몇몇 주요 기업들의 상황을 보자면 25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기존 상승 추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275달러까지 하락했다 300달러 근처까지 복귀했는데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최고점 대비 무려 20% 이상 하락했던 건데,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없기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건 지난 2022년 팬데믹 때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27일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도 장중 한때 15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60달러대로 회복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고점 대비 10% 조금 넘는 정도로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모습이고요. 과연 시가총액 1위의 기업다운 면모인데, 애플이 이렇게 주가 하락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애플은 이제 높은 성장률에 근거한 고 PR의 고성장주라기보다는 생필품의 단계로 접어든 여러 주요 제품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영역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약세장에서도 다우가 나스닥 대비 훨씬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1년 하반기
최고의 스타 주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장중 한때 $20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10%를 만회해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형성되어 있죠. 이 산업들에서 엔비디아의 역량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바꿔 말하면 지금의 주가 하락이 엄청난 찬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시 사라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계획을 폐기하고 아무도 메타버스를 하지 않는 2010년대와 같은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아니라면 말이죠. 또 26일 장마감 후에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테슬라 역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중 한때 10% 가까이까지 하락한 $850 부근까지 떨어졌다 다시 $900대로 회복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현재 딱 전고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할인 찬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눈앞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테슬라는 한 분기를 보면서 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관들의 2022년 그리고 2023년 테슬라의 예상 실적은 상당히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극도로 보수적입니다. 2022년 예상 EPS의 경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8대였는데 현재 $9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30만 대 수준의 인도량을 예상하고 책정된 수치이고요. 실제 2022년에 테슬라의 인도량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만 대 이상, 저는 160에서 170만 대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2022년 EPS는 전문가들의 2024년 EPS 예상치와 맞먹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는 순간 그리고 투자자들이 공포에서 빠져나와 이성을 차리는 시간이 오면 지금의 테슬라의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싼 것인지를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가는 또다시 빠르게 상승하겠죠? 늘 반복되어 왔던 역사입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이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금리 인상을 감안하고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성장성으로 인한 상승 압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 압력을 상회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공포가 과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포가 공포를 부르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셀링의 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따라 남들과 같이 행동하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변이 얼마나 어수선한지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기준과 뚜렷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예측하려고도 대응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은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것입니다. 약세장, 하락장, 베어마켓 그런 건 투자의 타임라인이 평생인 진정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 사이클 10바퀴 돌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진 투자자는 시장 사이클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락장이란 그냥 주식을 오랫동안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